우리 지난 시간엔 영상 처리의 기본이 되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으로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한 영상 인식과 인공지능 이전의 영상 인식 방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즉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 처리를 하거나 인공지능을 거쳐서 영상에 포함된 의미를 분석, 해석해내는 과정을 영상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인식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영상을 처리, 즉 이미지 처리를 연구하는 분야인 컴퓨터 비전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인식은 컴퓨터 비전의 핵심 작업입니다. 이 영상인식의 작업의 종류로는 객체 탐지, 객체 인식, 객체 추적, 객체 분류, 객체 영역 분할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은 굉장히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함께 이러한 영상인식 작업의 종류와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영상인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객체 탐지는 어떠한 객체, 즉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찾고자 하는 객체의 특징을 사전에 추출하고 주어진 영상에서 해당 특징을 검출해내는 접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빨간색 토마토를 검출해내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빨간색 토마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빨간색이라는 색상과 원형이라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주어진 영상 내에서 해당 객체를 검출하는 것이 객체 탐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빨간색 토마토라는 정보를 인식해내기 위해서 객체를 검출했지만 아직까진 컴퓨터는 그것이 빨간 토마토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특징에 맞는 어떠한 객체일 뿐입니다. 즉 객체 탐지를 통해서는 정해진 특징에 맞는 어떤 객체이다 정도까지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뒤 한 단계 나아가서 객체 인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검출된 객체가 사과인지 토마토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그 객체 자체가 무엇인지 인식시키는 개념입니다. 객체 인식을 하려면 객체 탐지가 선행되어야겠죠. 우리 앞선 수업에서 라벨링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이 라벨링 개념을 응용해보면 객체 인식은 탐지된 객체의 라벨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객체 추적. 이 객체 추적은 동영상에서 발생하는데요. 탐지된 객체, 인식된 객체를 매 프레임마다 확인하면서 그 객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로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며 추적하는 것이 바로 객체 추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적이 되려면 객체가 탐지 또는 인식이 선행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은 객체 분류입니다. 분류하다 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쓰고 있죠. 객체 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라는 단어처럼 탐지되고 인식된 객체들을 정해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객체 영역 분할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의 문제로서 단순히 분류에 그치지 않고 인식된 대상을 픽셀 단위로 정확히 분할하고 나누어내는 것을 객체 영역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영상 속에서 사람, 자전거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각각을 분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가지 영상 인식의 작업 종류에 대한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인식이 되려면 먼저 객체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하고 추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전적 의미의 특징이란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을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수치적, 데이터적으로 생각해볼까요? 무언가 눈에 띄고 구별이 되려면 주변과 확 다르거나 숫자가 확 변하거나 이런 수치적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으로 영상이 이미 어떤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요. 결국 영상도 픽셀의 어떠한 숫자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특징을 구한다는 것은 숫자 값들이 확 변하거나 내가 검출한 점이나 픽셀들의 간격이 확 벌어진다는 등의 특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잡기 위해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특징을 보다 쉽게 잡는다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것 이외의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 특징을 잡기 쉽게 해주는 등의 전처리 또는 처리 과정으로 4가지의 처리 방법,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화소점 처리, 영역 처리, 기하학 처리, 프레임 처리, 이렇게 4가지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처리 방법은 수학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간단히 개념 정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추가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더 찾아보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먼저 화소점 처리란 원화소의 값이나
위치를 바탕으로 단일 화소 값을 변경하는 기술입니다. 화소점, 픽셀의 원래 값이나 위치를 기준으로 그 픽셀 안의 값을 변경하면서 이루어지는 처리로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의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흑백 사진, 즉 그레이스케일 사진에서 픽셀 값이 127 이상이면 255 최대로, 픽셀 값이 127 이하면 0 이하로 처리해버리는 이러한 간단한 연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변하겠죠. 두 번째로는 영역 처리인데요. 픽셀의 원래 값과 이웃하는 여러 픽셀이 서로 관계하여 생성된 픽셀 값을 기준으로 값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역 처리에는 블러링과 샤프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블러링은 영상을 세세한 부분까지 제거해서 흐릿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통 배경에 적용해서 우리가 검출하고 싶은 객체만 또렷하게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샤프닝은 주변 픽셀에 대비해서 값이 크게 변하는 경계 부분이 돋보이게 하는 기법으로 영상 객체들의 윤곽이 또렷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기하학 처리. 이것은 디지털 영상 픽셀의 위치나 픽셀의 모임인 배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스케일 변화, 즉 영상 크기를 비례적으로 줄이거나 확대하여 변화를 주거나 영상 자체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처리는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영상으로 각종 연산을 조합하여 새로운 픽셀 값을 생성합니다. 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정된 카메라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얻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설치해 놓은 CCTV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차량 통행량, 즉 움직이는 차량을 검출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상행선, 하행선의 구분과 차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뀔까요? 물론 100년 정도의 긴 시간 안에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우리가 지내는 동안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계속 움직이죠. 이때 바로 프레임 처리 산술연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디어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 데이터와 1초 전 영상 데이터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1초 동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차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두 데이터는 똑같은 영상 데이터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영상은 같은 카메라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픽셀 수도 똑같죠. 그럼 1초 전 영상 데이터 빼기 지금 영상 데이터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든 픽셀 값이 0이 되겠죠. 1초 전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동일한 영상이기 때문에 1초 전 영상 데이터 빼기 지금 영상 데이터는 모든 픽셀 값이 0인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차량이 1초 사이에 움직였다면 1초 전 영상 데이터 빼기 지금 영상 데이터를 해보면 움직인 물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이고 움직인 물체에 해당하는 픽셀은 0이 아닌 어떠한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0이 아닌 어떠한 수를 모두 1로 처리해버리면 흑백 영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프레임 처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기도 하고 유용해서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존의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들을 사용한 영상 처리, 인식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컴퓨터 성능이 많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영상 인식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반적인 물체에 대해서 인식률에 대한 대회, 이미지넷 대회 결과인데요. 이 대회 결과를 보면 2010년, 2011년에는 75% 정도의 인식률로도 우승을 했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부터는 85% 정도 성능이 급상승하여 우승을 했습니다. 살펴보니 딥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4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딥러닝으로 95%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98%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사람의 인식률이 98.5%인데 거의 사람 정도나 사람을 뛰어넘을 정도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없는 일반적인 물체로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학습하고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특징 추출, 학습, 검증 이렇게 5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마 앞서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학습한 여러분들에게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모으는 것이 데이터 수집, 전처리, 특징 추출까지 포괄해서 볼 수 있고 학습을 시키고 추론 결과를 살피는 것이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 인식에서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기존의 영상 처리 방식을 이용하여 그냥 날것의 영상 데이터가 아니라 전 처리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을 학습시켜 동일한 시간에 성능과 효율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인식하기 위해 자동차 영상들을 수집했다면 각각 다른 구도와 크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보다 나은 학습을 위해서 수집한 영상의 관심 영역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고 사진 크기를 맞추고 밝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등 최대한 비슷한 포맷을 만들어주거나 윤곽이 더 또렷하게 보이거나 특징점을 잡아주는 등 전처리 및 특징 추출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날것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져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겠죠. 이처럼 사람이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지에 따라 인공지능의 효율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와 학습 없이는 우수해질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우세한 경우가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영상 인식이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한 데이터, 무한한 시간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이 우수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 돈을 투자할 산업도 소비자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효율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라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인공지능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죠. 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냥 컴퓨터한테 막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통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부분들만 채택해서 어떻게 전처리 및 특징 추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멍청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우수한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의 미션을 통해 더 많은 생각과 활동을 해보면서 미션 클리어 하시기 바랍니다.